2주차 수업 동영상 제작해서 저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서 동영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을 하는 거니까는요. 아까 수업 시간에 내가 들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메모해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그대로 공방에 올려놓을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자, 첫 번째 계약 만료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메모장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계약 만료일. 계약 만료일에는 무슨 함수가 들어가 있냐면 라이트 함수 들어가 있네요. 라이트 함수. 계약 만료일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은 계약일 거기다가 관리번호에 맨 뒤 숫자 거기다가 30을 곱하고 12를 곱하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건데, 그럼 관리번호의 맨 뒤라고 숫자라고 하는 거는 관리번호의 오른쪽에서 한 글자라는 거죠. 즉 이거는 이제 라이트 함수를 쓴다 그러면은 B에 다섯 번째 셀에 콤마 한 글자 이렇게 해주면은 뭐가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2에다가 뭐를 곱해라? 30을 곱해주고 12를 곱해줘라. 즉 한 2니까는 어떻게 되죠? 24개월이 되나요? 요게 1년이니까 1년이니까 2년 후에 계약이 만료가 되게끔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는 계약일 더하기 라이트 함수 써서 관리번호에서 뒤에 한 글자 여기다 얼마를 더해줘라? 얼마를 곱해라? 30을 곱하고 한 달이 30일이니까 그 다음에 12달 1년치 만료일이 나왔죠? 네, 그래서 요거를 자동 체크해주면 쭉 하단으로 내려갈 거고요. 그래서 답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답은 이렇게 나왔네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총급여를 계산해라 그랬네요. 총급여에서는 무슨 함수가 나오냐면 if 함수가 나왔네요. 총급여는 뭐냐면 급여 시간당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라? 근무시간 1을 곱하고 거기다 한 달 20시간 곱해주고요. 한 20일 곱해주고 비율을 집어넣으라 그랬네요. 근데 이제 비율 계산을 할 때는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서울 근무지가 서울은 1이고 서울이고 근무지가 서울이면 1이고 근무지가 서울이 아니면 뭐다? 1.1을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서울 근무지가 아닌 지방 근무자한테는 10%를 더 급여로 주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총급여에서는 시간당 급여 얘기죠. 시간당 급여 곱하기 그 다음에 근무시간 곱하기 20일 그리고 곱하기 뭐 해야죠?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if 함수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제 조건식을 물어보고 이 조건이 만족할 때 다른 말로는 뭐죠? 참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니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거짓일 때 쓰는 거죠. 거짓. 그래서 는 뭐가 if 근무지가 H의 다섯 번째 셀이죠. H의 다섯 번째 셀이 서울이면 뭘 1을 곱하고 1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1.1을 주라는 뜻이죠. 이 공식이
이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뭐 이 공식을 써볼까요? if 그 다음에 근무지가 서울이면 얼마를 2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1.1을 주게끔 해라 하는 거죠. 자, 총급여가 H가 나온 거는 근무 시간이 시간당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냐 그 H 셀서식에 들어가는 바람에 나온 거니까 컴마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해주면 마찬가지로 금액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이제 풀었고요. 세 번째 문제는 여행 안내 급여 시간당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문제죠. 함수는 뭐뭐가 나왔나 볼까요? 라운드 함수가 나왔고 t 에버레이지 함수가 나왔네요. 이제 라운드는 반올림 하는 거고요. 라운드 업이 있고 라운드 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업은 올림이 되겠고 라운드 다운은 내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종류가 taverage, tsum, tcount, tcountA 그 다음에 tmax, tminimum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taverage가 돼요. 그 이유는 taverage를 계산하게 되면 소점 이하가 나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소점 이하를 반올림을 시키게끔 하는 거죠. 소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든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든 아니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든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든 반올림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하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있는 tAverage 함수하고는 아주 짝꿍이 돼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tAverage부터 한번 해볼게요. 는 tAverage라고 나오는데 는 tav까지 썼더니 밑에 함수가 나왔네요. 이때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탭 키를 눌러주면은 함수가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와 있네요. 데이터베이스는 뭐다? 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단까지 내려가지는 않고요. 왜? 하단의 두 줄은 뭐예요? 분석하는 과정이고 마지막 두 칸은 뭐였죠? 계약 만료일하고 총급여는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근무질까지만 블럭을 잡아도 이상이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때 중요한 거는 반드시 항목의 이름이 꼭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 컴마 항목이에요. 항목 뭐의 평균을 계산할 거냐 하는 거죠. tAverage가 평균인데 뭐의 평균을 구할 거냐 근무 시간의 평균을 구할 거다라는 거죠. 근무 시간을 클릭하면 되고요. 근데 근무 시간은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다 5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5라고 써도 되고 근무 시간의 항목을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 조건은 업무 구분이 여행 안내죠. 업무 구분이 여행 안내이기 때문에 여행 안내가 업무 구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럭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IT 컨설팅에 관한 근무 시간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업무 구분과 IT 컨설팅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블럭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답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붙어 있는 것만 시험에 낸다. 괄호덕 엔터를 쳐주니까 소점 이하가 뭐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잠깐만요. 내용을 잘못 계산했네요.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는 tAverage 데이터베이스에서 항목은 근무 시간의 평균이 아니라 급여의 평균이었는데 아까 잘못 계산했었네요. 급여 항목은 네 번째죠. 4라고 써도 되고
A의 네 번째 셀을 클릭해도 되고, 크리테리아 조건은 똑같이 업무 구분이 여행 안 내고,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를 쳐주면 금액이 나오는데 소수점유가 좀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반올림해서 1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라운드 함수를 쓸 거고요. 라운드 함수를 쓸 거고,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앞에다가 라운드를 쓰고, 요 뒤에다가 이제 자릿수를 써야 되는데, 자릿수는 문제가 뭐냐면은 1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100원 단위까지. 즉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쓰셔도 되고, 지금은 한꺼번에 쓰시기 어렵기 때문에 디에버리지를 먼저 쓰고 나서 그 결과 앞에다가 라운드를 썼지만, 이제 숙달이 되면은 직접 바로 입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뒤에다가 여기다가 라운드 함수를 쓸 거고요. 저 뒤에다가는 컴마 마이너스 2라고 쓰면은 답이 딱 나오더라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무슨 문제인가요? 근무지 서울의 평균 근무 시간이 되나요? 예, 함수는 무슨 함수를 쓴다고요? SUMIF 그리고 COUNTIF, 예, 두 함수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SUMIF는 뭐냐면 조건부 합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UNTIF는 조건부 개수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조건부 개수는 글자이든 숫자이든 상관없다, 무관하다라는 거죠. 아까 디에버레이지하고 디에버레이지 말고 디카운트 있었어요. 디카운트하고 디카운트 A하고는 좀 다른데, 디카운트는 뭐냐면 조건에 맞는 항목이 숫자일 경우에만 개수가 나오는 거고요. 디카운트 A는 뭐냐면은 조건에 맞는 항목이 숫자이건 글자이건 상관없이 개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요게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제 카운트, 아직 안 배웠나요? 카운트하고 카운트 A라고 있는데, 카운트는 뭐냐면 숫자만, 카운트 A는 뭐다? 빈칸을 제외한 글자, 숫자 상관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카운트 블랭크는 뭐 하는 거죠?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만 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지금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조건부 평균을 구하는 건데, 조건부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사실은 average if라고 있지만 우리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즉 SUMIF를 COUNTIF로 나눠주는 이러한 문제,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먼저 는 SUMIF 괄호 열고, 다시 볼까요? 는 SUMIF 괄호 열고, 이때 레인지가 나오고 크리테리아하고 썸 레인지가 나오는데, 레인지는 어디냐면은 서울인지 경주가인지 이 동네가 레인지가 되고요. 이때 근무지라고 나오는 이유는 뭐다? 지난 시간에 이 HO부터 H 12번째 셀을 근무지라고 이름상자에다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볼까요? 이렇게 블록 잡으면 근무지라고 나오는 게
31페이지 함수 문제 상단에 보면은 영역에 대해서 근무지라고 이름 정의를 하시오라고 해놨기 때문에 나온 거다. 다시 썸이프 괄호 열고 근무지라고 직접 써도 되지만, 근무지라고 써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무지라고 썼더니 파란색으로 나오면 이름 상자의 이름이 정확히 생긴 거지만, 만약 자를 이름을 잘못 쓰게 되면은 검정색 글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름 상자의 이름이 등록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류가 나요. 정확하게 이름을 쓰셔야만 돼요. 자, 근무지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는 뭐다? 서울 근무라고 그랬으니까 따옴표 안에 서울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래서 따옴표 안에 서울이라고 써도 되지만 어떻게 서울이라는 글자가 있는 데를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직접 쓰는 게 더 좋은 거고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답은 인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계 구할 범위가 나오는데, 합계 구할 범위는 뭐죠? 근무 시간이니까 블럭을 잡아주면 되겠죠? 시간에.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치고, 자, 나누기 카운트 if 똑같아요. 여기도 범위는 근무지, 그 다음에 뭐다? 서울. 괄호 닫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소수점이 한 자리만 출력하라고 했으니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저 상단에 홈탭에 있는 소수점 이하를 줄이는 거로 이용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얘는 레인지죠. 얘는 크리테리아 조건이고요. 여기는 합계 구할 범위 썸 레인지가 되고, 여기도 레인지하고 크리테리아가 나오는데, 즉 썸이프에서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범위는 뭐냐면 조건이 있는 영역을 범위로 설정한다. 즉 여기서 조건은 서울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글자가 있고 경주라는 글자가 있는 그 근무지라는 동네가 반드시 범위로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평균을 계산해서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는데 그 답을 이용해서 5점 얼마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자릿수가 이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데 소수점이 한 자리로만 줄여라 그래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5번 문제인가요? 5번 문제에서는 급여가 두 번째로 많은 사람 하는 함수인데 무슨 함수 쓰나 볼까요? 인덱스 함수 썼고요, 매치 함수 썼고요, 그 다음에 라지 함수 썼나요? 세 가지 함수까지 나옵니다. 네 가지 함수는 절대로 안 나오니까 세 가지까지만 나오고요. 첫 번째 인덱스는 범위를 주고요, 줄, 칸. 그 다음 매치 함수는 찾고자 하는 값, 찾는 값, 그리고 범위, 그리고 옵션이 나옵니다. 옵션. 그 다음에 라지는 범위를 주고 순서가 나오겠죠. 순서. 이건 뭐냐면 n번째, 그러니까 범위에서 n번째로 큰 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고, 뭐 스몰도 있고 맥시멈도 있고 미니멈도 있는데 그 자세한 거는 메모장에다 따로 출력을 해서 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매치 함수는 뭐냐면은 범위에서 찾고자 하는 값이 몇 번째에 매치가 되었는가. 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몇 번째에 있었느냐, 몇 번째. 그걸 말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옵션이 나와 있어요. 옵션이 나와 있는데, 옵션은 이제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어요. 0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0을 써요. 0 옵션은 뭐냐면, 0 옵션은
찾고자 하는 값이 반드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00을 찾아야 되는데 500이 반드시 있다는 의미예요. 500이라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보다 작은 거, 큰 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똑같은 값을 찾아라 하는 거죠. 똑같은 값을 찾아라. 다른 말로는 뭐다? 똑같은 값을 찾아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범위는, 인덱스는 뭐냐면은 범위에서 해당하는 줄 칸에 있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는 인덱스 사람 이름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사람을 블럭을 잡고요. 컴마 그 다음에 매치 함수를 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걸 찾으라 했어요. 급여가 그러니까 라지 그리고 블럭 잡고 컴마 2 두 번째로 큰 값을 어디서 찾아라? 그 다음에 이제 급여에서 컴마 0 그 다음에 컴마 1 걸어놨고 답을 먼저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쳐도 무방해요. 무슨 의미냐면은 마지막에 컴마 1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이름 중에서 답이 이제 김나라인데 이 김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찾을 때 줄은 여러 줄이 있어요. 왜냐면 두 번째로 급여가 많은 항목이 지금 두 번째 항목인지 세 번째 항목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매치 함수로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라는 건 이제 줄칸을 갖고 쓰지만은 어차피 칸은 한 칸밖에 없기 때문에 컴마 1을 굳이 안 쓰고도 어차피 컴마 1이니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를 보면은 컴마 1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값을 따져 볼게요. 먼저 라지 함수는 어떻게 해서 결과가 나왔나 볼까요? 이 라지 함수를 이용하면 뭐가 나오죠? 급여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이 뭐냐 하는 거죠. 두 번째 제일 8만원이 제일 크고 두 번째가 72,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값에 72,000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매치 함수를 갖고 한번 따져볼까요? 는 매치 함수 우리가 찾는 것이 라지인데 이게 아까 72,000원이었지 않습니까? 72,000원이라는 값이 너 72,000원이 아니 너 72,000원이 맞네 이거죠. 두 번째 매칭이 됐죠. 두 번째 만에 매칭이 됐기 때문에 이 결과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인덱스를 갖고 따져볼까요? 인덱스. 요 값이 뭐가 됐어요? 아까요? 2가 된 거죠? 2가. 예. 그러니까 뭐가 됐다? 이 사람 이름 중에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 즉 김나라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김나라가 된다 하는 겁니다. 김나라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답을 찾아낸 거예요. 요거를 참조하셔서 꼭 댁에서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복습만이 살 길입니다. 복습을 안 하시면 절대로 따라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요거를 가지고 칠판에다 그려가면서 따로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